1955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첫 세대들이 올해 환갑을 맞았다. 60.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막 들어선 이들. 그들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얼마나 준비해두었을까?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 이제 국민연금 가지고 좀 거기에 좀 의지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200만 원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넣고 있는 탈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못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것도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 사는 날까지 살아가야 된다. 하다못해 종이 죽기라도 해서라도 우리 생활고에 보탬이 돼야 된다. 뒷사람들이 얼굴이 안 나와. 자 갑니다. 간다고. 세대별 노후 준비 점수를 보면 60대가 가장 낮다. 노후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인식도 갖지 못한 채 노인이 돼버린 것이다. 야간 근무를 위해 밤늦게 출근하는 이춘배 씨도 동년배와 비슷한 처지다. 자식 뒷바라지 잘하는 것이 노후에 대한 투자였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춘배 씨는 자신들이 부모 봉양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한다. 예, 4,200원 나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다. 건강만 허락되면 70, 80까지도 일하고 싶다. 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일을 놓을 수 없는 걸까? 한국전쟁 직후 이남 사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려운 성장기를 보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초고속으로 발전하던 시기, 이들은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다. 그렇죠. 그때는 기술이면 무조건 어딘지 취업이 가능했죠. 내가 노력하면 다 무조건 일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20대 후반은 그의 인생 황금기였다. 서울 도심을 누비는 큰 버스 회사에 취직도 하고 이듬해 결혼도 했다. 33 되던 1988년엔 반가운 뉴스도 있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게 되는지. 내 월급의 3%만 내면 소득 대체율 70%, 많은 돈을 되돌려받는다고 했다. 꼬박꼬박 내기만 하면 노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란 말이 귀에 쏙 들어왔다. 다른 친구 아니야? 그 뉴스를 듣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춘배 씨와 친구들. 이들의 노년은 30여 년 전 뉴스 보도와는 차이가 크다. 나도 이제 금세 이제 정년퇴직을 하는데 앞이 캄캄이야. 무엇을 해서 먹고 사냐. 다음 달 정년퇴직을 앞두고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월 평균 연금액은 42만 원 정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61만 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베이비 부머 윗세대인 노령층의 빈곤율은 더 심각하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으며 OECD 평균 빈곤율 4배에 달한다. 노령층 절반이 소득 빈곤에 처해 있다. 한국의 공적연금은 이들의 노후 소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연금 제도가 가장 오래된 나라 독일. 인구의 21%가 노인인데 그들 대부분은 연금 생활자이다. 노년의 지갑은 공적연금으로 채워지고 있다. Aber wir haben Aber unser wir sind Auskommen. zufrieden. Wir haben unser gutes Auskommen. Wir sind zufrieden. Etwa dann, wie viel Rente bekommen Sie damals von dem Prozentsatz, sagen wir mal, von Ihrem Gehalt? 64% vom Gehalt. Das sind ungefähr 60%. Bei uns geht's noch. Die nächste Generation sieht anders aus.
75 동갑내기 위치먼드 씨 부부 역시 연금이 유일한 수입이다. Hat er dich jetzt korrigiert? Dankeschön. Monsieur War Bernd. das der Herr? 남편 잔피엘은 40여 년 교사 생활을 하다 지난 2003년 정년 퇴직했다. Das war bei der Verabschiedung. Genau. 그는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을까? 건강 관련 보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1,432유로, 우리 돈 175만 원 정도이다. 간호사였던 아내는 일한 기간이 짧아 이보다 연금이 적다. 아내의 연금은 월 550유로 정도. 은퇴한 두 사람의 한 달 연금 수입은 우리 돈 240여만 원이 넘는다. Für 2000 Euro haben wir zusammen. Ja? Und das ist eigentlich okay. Aber nicht jeder hat so viel. Die wenigsten haben so viel Rente. 독일 연금 제도는 경제 부흥기를 거치면서 그 목표가 커졌다. 은퇴 전 소득과 비슷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 소득 대체율은 최고 90%, 3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면 연금액이 270만 원 정도로 관대했다. In den 80er Jahren war die Rentenhöhe aus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natürlich noch deutlich höher. Also die Renten waren üppiger, reichhaltiger, sodass das Phänomen der Altersarmut 독일의 공적연금 제도의 역사는 무려 1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배경에는 산업화, 도시화가 있었다. 대도시로 몰려든 노동자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커졌다. 1889년 처음으로 비스마르크는 공적 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적립 방식이었는데 1970년대 지금의 부과 방식으로 전환했다. So viel zu der Zahl der Versicherten, die Beitragsleistung, der Beitragssatz im Umlageverfahren zur Deckung der laufenden Ausgaben beträgt 18,7% und die Finanzierung erfolgt hälftig. Hälftig heißt, die eine Hälfte, also 9,35% bezahlt der Arbeitnehmer und die andere Hälfte bezahlt der Arbeitgeber als Arbeitgeberzuschuss im Umlageverfahren. Ja. 2차 대전 당시 전시자금으로 악용되는 등의 적립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부과 방식은 현재 경제활동 세대가 낸 기여금으로 은퇴 세대에 연금을 주는 방식, 젊은 세대가 윗세대를 부양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치명적인 변수가 있었다. 바로 인구 고령화. 이미 1990년대 중반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했다. 15년 후인 2030년이면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 Seit Ende der 60er Jahre sind ja die Geburtenraten in Deutschland rückläufig und das merkt man eben auch am Arbeitsmarkt und bei der Rente, dass also das Verhältnis zwischen Rentnern und erwerbstätigen Personen sich verändert, in dem Sinne, dass also die Zahl der Rentner deutlich ansteigt und die Zahl der Erwerbspersonen zurückgeht. Und das bringt natürlich gerade die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in finanzielle Schwierigkeiten. 1990년 독일 통일은 또 다른 악재였다. 동독기업이 연이어 도산했고 수백만 실업자가 생겨났다. 연금과 실업수당으로 국가 재정이 흔들렸고 독일은 유럽의 병자가 됐다. 최악의 경제 침체기에 집권한 슈레더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이른바 하르츠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보장 축소가 주요 골자였다. 연금 개시 연령도 67세로 늦춰졌다. 하지만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던 노동자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슈레더는 개혁안을 통과시키지만 결국 정권을 잃었다.
보수 연정으로 집권한 메르켈 총리는 개혁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앞으로 받는 연금은 43%까지 낮아지고 내야 되는 돈은 22%까지 오르게 된다. 하지만 그 한계를 법으로 단단히 묶어뒀다. 이런 합의는 무엇을 의미할까? 연금을 받는 앞세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을 내는 뒷세대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노동자 연금의 절반인 9%가량을 부담하는 기업의 입장도 고려됐다. 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까닭이다. Und es war nur eine Maßnahme zur Sicherung der Wettbewerbsfähigkeit, ist eben die Begrenzung der Lohnnebenkosten, also der Abgab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auch für die Rentenversicherung. Deswegen, und um das jetzt sozusagen planungssicher, quantitativ festzulegen, hat man eben dann diesen Kenngrößen genommen. 2022, das hielt man für vertretbar.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압박은 피할 수 없는 변화다. 지난 50여 년 독일은 이 문제에 고심했고 오히려 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다. 그 바탕에는 양쪽 세대가 부담을 나눠 갖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해마다 노동절이면 이탈리아 곳곳에선 주요 노동조합의 연합행진이 이어진다. 30, 40대 청장년층 노동자들보다 노년층의 퇴직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다. 이탈리아 노동조합에는 퇴직자 연맹이 따로 있어 연금 정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탈리아는 이미 지난 2008년 초고령화 사회가 됐다. 65세 이상 노년층 대부분이 연금 생활자이며 연금 수령액도 높다. Servizio avevamo lo stipendio pieno, compreso straordinari eccetera. Poi andando in pensione è ovvio che si perde il 20% dell'ultimo stipendio. Io ho iniziato, sono andata in pensione nel 1995. Sono andata in pensione a 55 anni. Adesso 1.000 euro al mese. Sufficiente per lei o? 20여 년 전만 해도 50대 중반 은퇴는 일반적이었다. 1970년 당시 연금 홍보 포스터에는 35년만 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게다가 마지막 급여의 80%가 연금 수령액으로 정해졌다. 한마디로 일찍 은퇴하고 많이 받는 구조였다. 노인들에겐 연금 천국이었지만 청년 세대와 정부 재정 부담은 늘어만 갔다. 결국 지난 1990년대 명목 확정 기여형을 도입했다. 순수하게 노동자가 낸 돈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불평등과 재정 부담 해소가 기대됐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도 연금 재정 부담은 오히려 더 늘었다. 노동조합의 반대에 밀려 시행 시기가 늦춰졌기 때문이다. Il problema è che questa riforma è stata attuata con tempi molto lunghi. In Italia il pieno di entrata in vigore di questa riforma sarà soltanto nel 2032, quindi come capite quasi 40 anni dopo che la riforma è stata attuata. I tempi sono effettivamente troppo lunghi e ci hanno dato tutta una fase intermedia in cui ci sono stati problemi sul piano del finanziamento della spesa pensionistica.
개혁을 미루고 연금 정책을 포퓰리즘의 도구로 삼았던 이탈리아 정부는 결국 10년 뒤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다. 베를루스코니가 사퇴하고 기술관료 중심의 몬티 내각이 출범했다. 국제통화기금은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강력한 개혁을 요구했다. 핵심은 연금개혁. 지난 정부가 20년 동안 미뤘던 일이 엘사 포르네로 당시 장관에게 맡겨졌다. E io ho chiesto quanto tempo ho e lui mi disse 15 giorni, al massimo 20. E noi ci mettemmo subito a lavorare per la riforma delle pensioni, che però doveva dare risultati immediati. E tutti sapevano che non c'era la possibilità di procrastinare gli effetti, ritardare gli effetti della riforma, come era stato fatto sempre in passato. 개혁안을 들고 나오는 그녀를 향해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Perché il sistema pensionistico è un meccanismo lungo tra le generazioni e allora abbiamo dovuto, e questo sì che ci è costato anche psicologicamente, chiedere un 몬티 내각의 연금 개혁안은 노년층의 연금을 삭감하고 부담을 늘리는 것이었다. Di bilanciare i carichi, questo interpretare il sacrificio così efficacemente trasmesso dal ministro Fornero riguarda la deindicizzazione delle pensioni. Abbiamo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6세로 늦춰졌다. 그만큼 더 연금 납부 기간도 늘어났다. Allora voglio dire che le riforme possono essere necessarie e le riforme sono quasi sempre sinonimo di sacrifici, ma proprio quando si chiede a qualcuno di fare dei sacrifici bisogna che qualcuno che invece ha dei privilegi rinunci a questi privilegi. La cifra di questa solidarietà negli anni passati in Italia, con la crisi che colpiva, non si è vista molto. 지금 60대에게 이탈리아는 더 이상 연금 천국이 아니다. 올해 62세인 로베르토 씨는 2년째 실직 상태라 생활이 어렵다. 17살부터 38년간 일했지만 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4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개혁 이후에 점점 노인이 살기 힘든 세상이 돼가고 있다고 푸념한다. Il massimo contributivo deve essere 40 anni, massimo contributivo per andare in pensione. Invece con la riforma Fornero siamo slittati oltre i 40 anni. Cioè, facciamo lavorare gente che ha i suoi 60, 70, anche 80 anni, un altro po' perché ci si arriva.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은 세계적인 추세다. 최근 10년 사이 주요 선진국들은 연금 개시 연령을 66세나 67세로 늦추고 있다. 이런 변화들은 2030년 정도까지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 이탈리아 연금 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고부담의 보험료로 인해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데 있다. 현재 이탈리아의 연금 보험료율은 22%,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다. 마라 씨 같은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 직원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운영 비용이 훨씬 늘어난다. 자영업자 최소 연금 납부액 한 해 3,200유로. 마라 씨는 지난해부터 이 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Allora, l'INPS mi ha fatto fortunatamente, nel giro di poco tempo, noi avevamo indietro circa 5.000 euro, noi e dipendenti compresi.
quindi pochissimo dei dipendenti, ci hanno fatto le rate. Ho dovuto pagare i dipendenti subito, tutti, diciamo così, non le ragazze, lo stipendio, parliamo di contributi, li abbiamo pagati subito e noi abbiamo fatto circa 300 euro, ora non ricordo precisamente, fino al 2017. Quindi con l'INPS abbiamo concordato questa rateizzazione, certo. 과도한 연금 부담금이 젊은 세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요인은 이탈리아 경제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마라 씨의 한 달 지출 내역을 보면 연금과 소득세에만 수입의 33%가 나간다. 한 달 꼬박 장사를 해도 남는 것은 860유로 남짓이다. Di lavoro come artigiano o commerciante, di tanti sacrifici e quindi ovviamente con 700-800 euro netti al mese è difficile vivere. Purtroppo l'aspettativa futura degli artigiani come Mara è ancora peggio perché l'aspettativa di vita è sempre più alta e chiaramente le pensioni scenderanno sempre di più. Si parla addirittura di avere una pensione che sarà 500-600 euro massimo. 마라 씨가 은퇴하는 2040년쯤 그녀의 연금은 현재 노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고부담에 허덕이는 현재 청년 세대의 노후는 그래서 더 암울하다. 지난 세대가 누리던 연금 잔치는 끝이 났다. 지금 이탈리아는 고부담의 보험료 때문에 세대 간 불평등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97년 우리도 이탈리아와 비슷한 국가부도 사태를 경험했다. 갑자기 닥친 외환 금융위기.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 증명서가 어디가 있더라. 당시 이춘배 씨 나이 43, 16년째 다니던 회사에서 차장으로 진급한 직후였다. 제 증명서. 1982년 12월 입사해가지고 98년 8월 30일, 15년 8월 13일. 그때 당시는 직위가 업무차장. 평생 직장이라 여기며 다니던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다. 애착심을 굉장히 갖고 일을 했는데 부도가 난 바람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고 회사에서는 임금 막 3개월치, 4개월치가 밀렸었어요. 40대 가장의 삶도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정말로 생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는 서로 나 하나 굶는 건 문제가 아닌데 우리 가정이 올 가정이 풀로 다 굶으니까 그때만큼이라도 생활을 버티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해지를 하자 해가지고 국민연금 제도는 제대로 혜택받은 사람은 없이 거듭 개혁만 요구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국민연금 급여율이 현행 평균 임금의 70%에서 55%로 축소 조정됩니다. 정치권이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60%인 급여율이 20년 뒤에는 40%로 낮아집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금 급여율은 40%까지 낮춰졌다. 생애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연금 본연의 목적인 노후의 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된 지금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칠레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적 연금을 민영화했다.
민간연금 제도는 노년층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을까? 시내 중심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AFP, 민간연금 회사들이다. 민영화된 연금이란 어떤 제도일까? 모든 근로자는 급여의 10%를 민간연금 보험회사의 개인 구좌에 납부한다. 우리 국민연금처럼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투자 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아는 적립식 펀드와 비슷한 방식이다. 연금 관리는 민영화됐지만 취업한 후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Porque inicié actividades y para ahora exigen que uno cuando comienza su como actividad laboral tiene que inscribirse a una AFP y por obligación es esta. Uno no puede elegirlo en los 2 primeros años. 국가의 연대 부담금은 없다. 자신이 낸 돈만 수익에 기여한다. 트럭 운전사 안토니오, 30년째 꾸준히 연금을 납부했지만 노후는 불안하다. 수입이 적어 돈을 많이 내지 못한 까닭이다. Porque los fondos hay que ir en aumento. Y si no en aumento y cotizar con una buena cantidad, un buen sueldo, estaría tranquilo uno. Pero va de acuerdo a los sueldos que tenga uno. De acuerdo a los sueldos que tenga. Si yo tengo un buen sueldo alto, voy a cotizar bien y voy a terminar bien mi jubilación. Entonces depende mucho de eso. Depende de dónde trabaje, cómo le paguen y lo que gane. 민간연금에는 사회보장제도가 가지는 연대성이나 소득 재분배 기능은 없다. 거리 곳곳에 민간연금 반대의 깃발이 내걸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칠레의 연금 제도는 어떻게 민영화됐을까? (1974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피노체트가 대통령궁에 입성했다. 군사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당시까지 칠레도 독일과 같은 부가 방식의 공적연금 제도였다. 80년대 초 부패 개혁을 앞세워 연금 제도를 민영화하고 피노체트의 업적으로 포장됐다. Hechos importantes también en Chile, como la promulgación de la reforma previsional largamente esperada por los trabajadores del país. En el sistema era necesaria hace mucho tiempo, pero el gobierno del general Pinochet ha sido el único que ha tenido el coraje de cambiarlo. Un déficit que hace necesario que en varios años más el Estado tenga que colocar $2.000 millones para solventar sus déficits. 정부는 노인 복지 재정 부담을 덜어냈고 민간연금 회사들은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했다. La gente. ¿Cómo no se acuerdan que la rentabilidad de las AFP durante estos últimos 20 años ha sido el doble de lo que se había pensado? Se les olvida que son inversiones de largo plazo. ¿Ah? ¿Por qué eso es tanta cosa difícil? 민간연금 회사의 장밋빛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다. Y no floto como una nube. AFPs de Chile, trabajando para la mejor etapa de tu vida. Y si bien en los años 80 estuvimos acostumbrados a rentabilidades de las inversiones altas, hoy día en una economía más madura como la chilena, con tasas de interés internacionales más bajas, es difícil pensar en rentabilidades de 10% anual como las que se tenían en los 80 o en los 90, sino que hay que pensar en rentabilidades similares al 4 o 5% en el largo plazo. Eso hace que la tasa de acumulación del ahorro previsional disminuya. 초기엔 10%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연금 개혁에 성공 신화를 쓰는 듯했지만 반짝 특수였다. 미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저금리와 칠레 경제의 저성장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1981년 당시 30대였던 파블로 씨도 민간연금으로 갈아탔다. Yo debería recibir unos 140.000 pesos, pero recibo menos porque pedí un préstamo.
y me lo están descontando mensualmente. Entonces recibo casi 100.000. 대부분의 노년층은 공적연금 시절을 그리워한다. 민간연금액이 과거 공적연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까닭이다. Con dificultades. Con dificultades, sí. Es poco, es muy poco. Por eso que uno tiene que ajustar su vida a esos dineros. Claro, entonces uno tiene que ser muy ordenado. Por ejemplo, yo almuerzo en el mismo lugar, que vale 2.000 pesos. Entonces, él anota y cuando yo recibo el pago, le pago. 안정된 직장과 넉넉한 수입만 있다면 민간연금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빈곤층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전체 인구 1,700만 가운데 연금 가입자 700만, 그 가운데 연금 납부자는 500만 명에 불과하다. 민간연금 도입 30여 년 만에 칠레 사회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 노인들이 빈곤에 내몰렸다. 2006년 칠레는 여성 대통령 바첼레트를 선택했다. 그녀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연금위원회를 꾸렸다. 바첼레트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던 알레한드로는 당시 연금 개혁을 주도했다. Pero creo que me tocó participar también en otras comisiones que hacen propuestas de política pública y esta creo yo fue la más rigurosa en lo técnico, en la que más consensos obtuvo, se trabajó en un plazo breve y teníamos el aporte de los equipos del Ministerio del Trabajo y del Ministerio de Hacienda que nos iban generando de alguna manera el marco presupuestario con el cual la reforma podía aprobarse. 집권 1기 시절 바첼레트는 기초연금 시행을 선언했다. Ciudadanos y ciudadanas, mañana es un día histórico. Por eso permítame compartir con ustedes una noticia que es motivo de orgullo para nuestra nación. La estrella de la reforma previsional comenzará a tocar con sus beneficios a los primeros 600.000 chilenos y chilenas. 연금 민영화 30여 년 만에 공적연금의 부활이었다. 노인의 28% 가까이가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직장을 다닌 경험이 없어 연금 저축을 하지 못한 할머니들이었다. 집권 2기를 맞은 바첼레트 정부는 재원을 확보해 기초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금 민영화 성공 모델로 꼽혔던 칠레도 결국 연금제도 본연의 공적 기능을 찾아가고 있다. 한때 서구 복지국가의 표준이었던 영국. 지금은 주요 선진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사적 연금 비중이 공적 연금보다 큰 연금 민영화 국가이다. 지난 1970년대 영국은 만성적인 영국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때마침 시장의 힘을 강조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던 시기. (1979년) 총선거에서 영국은 보수당의 대처를 선택했다. 이른바 대처리즘으로 대변되는 그녀의 경제개혁은 단호하고 과감했다. We will not disguise our purpose, nor betray our principles. We will do what must be done. 대처의 영국식 신자유주의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완성됐다.
1986년 공적연금도 시장화가 추진됐다. 공적연금의 급여율을 낮추는 한편 투자적립식 연금 방식을 도입해 사적연금으로의 유인책을 펼쳤다. Came into operation personal pensions in 1988. Obviously, was to encourage people to save and associate themselves with the capital pot that they had accumulated in order to provide for their old age. 런던 근교에서 은퇴 후 노년을 보내고 있는 맨슨 씨 부부를 만났다. Isn't that amazing? So how long ago? Look at Annie and Eliza. Right. 대처 정부의 연금 개혁 당시 이들 부부는 2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That's Jasmine from Jeju. 각각 교사와 간호사로 일했던 두 사람은 직장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주식 투자나 적립식으로 운영되는 방식이었다. So the state.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이들 부부처럼 2층의 연금 구조를 갖게 돼 노후 연금 소득이 늘어난다. 두 사람의 한 달 연금 수입은 1,729파운드, 우리 돈 270만 원 가량이다. Yeah, we have fairly not extravagant style of life, fairly simple style of life, I think. Yes. We have paid our mortgage. Our children are through university. And we don't smoke, we don't drink. We like to travel sometimes, but yeah, we manage. 사적연금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영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줬다. 영국의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5%대, 서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재정 건전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복지의 축소는 유례없는 노인 빈곤 상승으로 이어졌다. The result of the Thatcher reforms, we started to come highest on the list in Europe, and nobody wants to be top of the list. So that's a time when you can actually possibly have a window to build some political consensus. But in the end, the consensus has to be that you're going to spend more of your GDP on pensions. 대처 집권 말기, 과도한 시장 주도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었다. 복지 축소와 규제 완화 사이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위협받고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실업률 증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1997년) 토니 블레어 정부가 들어섰다. 18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노동당은 중간 계급의 대중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Some third way between left and right in incorporating civic society. And what they did was they introduced a very, very substantial means-tested pension. So the problem was poverty, and they addressed that by very substantially increasing the pension to the poorest people. 1998년 신노동당의 연금 개혁은 민영화된 연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했다. 올해 83 스탠리 씨는 연극 배우였다. Dame Judy, she's still going. She's still our number one actress, you know. He's dead now, unfortunately. 평생 연극에 빠져 살아온 할아버지. 안정된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한 연금을 준비할 여력은 없었다. I could never, as a freelance actor, I could never take out a private pension because you see, you never know when you're working. You know, you can't, like a private pension, you've got to put money every week. Well, I might be working. I once said I had 2 years I didn't have a job. So I couldn't never take out a private pension. 할아버지는 1층 연금으로 불리는 기초연금 하나에만 가입돼 있다.
기초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에겐 연금 크레딧이 추가로 지원된다. 합치면 한 달 90여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연금학자들은 코끼리의 연금을 비유한다. 둘 다 덩치가 크고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노동당 정부는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무려 10년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하는 공적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투자였다. (2002년) 노동당 정부에서 시작돼 보수 연립 정부에 의해 마무리된 2차 연금 개혁은 국가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일주일에 사흘 시간제로 근무하는 앤드류 씨 같은 노동시장 약자에 대한 혜택도 커졌다. So I only live local, so I thought, well, the best thing to do is go and work for a charity shop, help them out as well. And this is local to me, so I came in and asked if there was any voluntary positions, and they said yes. And I've just since then been here all the time. 6 months ago now, so yeah, been very good though. 내년부터 영국 정부는 균등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수많은 연금 실험의 과정을 거쳐 빈곤 방지의 원래 목적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About 85 to 90% of our population will qualify for the new basic state pension, which is a flat rate. It's the same to everybody. The lesson I would say we've learned from having decades to try to work this out is that whether you are on the far left or the far right of the believing in the balance between market and state, the consensus we've reached here is you need a foundational basic pension paid to everybody that alleviates the bare minimum of poverty. That's where we've ended up. 기초연금 도입으로 영국의 연금 재정 지출은 GDP 대비 6에서 7% 수준까지 오를 것이다.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선 국가가 노년의 기초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정파를 넘어선 기나긴 합의 과정을 통해 영국 사회가 도달한 결론이다. 캐나다는 선진국 중에서도 노후의 기초소득에 대한 보장이 잘 구축된 노인복지 선진국으로 꼽힌다. 캐나다의 노인 빈곤율은 7%에 불과하다. OECD 평균 1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밴쿠버에 사는 올해 68의 주디 할머니. 남편과는 이혼하고 자녀는 모두 출가해 혼자 산다. I had lots of jobs. I worked in a hospital at one time, a unit assistant. That was transcribing doctor's orders. That was my latest job that I had before I retired. That's to live here. That's my 연금 수입이 생활비의 전부인 할머니는 두 가지 연금을 받고 있다. 먼저 노령보장연금과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조금이 하나이고, 일을 하면서 부어온 국민연금도 받는다. 모두 합하면 $1,600, 우리 돈 144만 원 정도다. 특히 노령보장연금 덕분에 캐나다엔 가난한 노인이 없다. 현재 소득이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상관없이 거의 모든 노인에게 지급된다. 고소득자에게
노동보장연금을 줄 필요가 있냐는 논란에 대해 일단 모두에게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They tax it back. So if your income is higher, then you pay it in income tax. So the government gets it back in that sense. And you've got to have all kinds of people who are going to go out and do that work to determine whether people have enough or are poor enough to qualify. And there will always be some mistakes that are made. So the alternative is you give it to everybody and then you tax it back. (75세인) 농장 경영인 하비 씨는 10년 전 아들에게 농장을 물려주고 은퇴했다. 하지만 지금도 아침 농장 일은 하비 씨가 직접 한다. 농장에서 적지 않은 수익도 얻고 있다. The wife and I, we have a truck and camper with, and I pull a trailer with a motorcycle in it. So we've been down to Arizona and New Mexico and Wyoming and South Dakota, three or four different trips. But we're usually gone for about 3 weeks. The old age security pension, $563. 하비 씨 같은 부유한 중산층 노인도 주디 할머니와 똑같은 액수의 노령보장연금을 받는다. 우리의 기초연금격인 노령보장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한 부부연금액은 월 250만 원. 하비 씨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해두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하나의 연금이 더 보태지는 것이다. I have registered retirement, an annuity being paid to me. I believe it's about $750 a month. And then also a retirement income fund that I get one payment a year, and it's a little bit less than $5,000 a year. It comes from that. 공적연금과 민간연금이 결합된 3층 연금 구조는 OECD가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다. 1층은 균등한 소득을 보장하고 3층은 노후 여유 자금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넉넉치 않은 연금 생활자도 최소한의 여유 자금은 보장받는다는 점이다. 주립 요양원에 사는 주디 할머니도 그런 경우다. Whatever your income is, and then the rest the government will pay for. Like to live in here, if you didn't have pension, you were paying for it by yourself, it would be $3,500 a month to live here. I don't have $3,500 a month. But the government, in order for me to live here, they just say that I need 70% of my income and they pay the rest, whatever that is. 연금의 70%는 주립요양원 생활비로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쇼핑몰을 찾는 할머니. 연금으로 소박한 경제활동까지 누린다. 모든 노인의 노후 소득이 보장되는 나라. 그래서 은퇴 후의 노년은 행복하다. 다음 달 퇴직을 앞둔 이춘배 씨.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계산을 해본다. IMF 때 일시금으로 한 번 찾아 쓴 바람에 국민연금 수령액은 32만 원.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해보니 52만 원이다. 연금만으론 노후의 지갑을 채우기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직장에서 퇴직해도 일은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틈만 나면 구직 신문을 닳도록 살핀다. 베이비 부머 세대 이춘배 씨는 올해 정년 퇴직을 한다. 그리고 그의 노후 준비는 이제 시작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OECD 국가 중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 한국이 불안하다. 연금 제도엔 어떤 신화도 기적도 없다. 그 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누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할 것인가?